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2025년도 시험 대비 재배학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먼저 1년간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또 교재의 특징, 앞으로 우리가 같이 또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리큘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진행하는 수업은 이론 수업입니다. 이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 약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론 수업은 원래 제가 8주 과정으로 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꼭 보강을 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 다 감안해가지고 아예 그냥 넉넉하게 그냥 10주 과정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0주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이론 수업이 끝나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와 그리고 단원별 연습 문제가 같이 다뤄집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 같은 경우 프린트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제가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시작될 때쯤이면 아마 단원별 기출 문제집이 딱 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프린트로 나눠 드려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단원별 기출문제와 연습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문제를 좀 프린트 하시느라고 작년까지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고생 덜어드리기 위해서 아예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발간을 하고, 그리고 단원별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문제가 뭐 개수는 많더라도 그렇게 뭐 양이 프린트하는 데에 엄청나게 뭐 많은 양이 그 페이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연습 문제 요것만 이제 프린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단원별 기출문제, 연습 문제를 다 같이 다루기 때문에 진짜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론 수업이 10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1월 중순 또는 12월 초 정도에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우리 수험생분들 상황에 맞춰서 11월 중순 또는 12월 초 요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개강해서 10주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또 꼼꼼하게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딸랑 문제하고 답만 딱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솔직히 문제풀이 수업을 듣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좀 헷갈렸다거나 아직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문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싹 해소하실 수 있도록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진행하면서 꼼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이제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3월 초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 프린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4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요거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답을 찾아섰던 문제들도 시험장에서 보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많이 보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요. 그렇게 아예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실제 시험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만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4주 과정이 진행이 되고 국가직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또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같은 경우 이건 이제 6주 과정입니다. 이건 6주 과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직 시험보다 지방직 시험이 조금 더 좀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에서는 이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좀 지역적인 사항들이 있죠. 좀 구석구석 좀 더 확실하게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잡아낼 수 있도록 시험장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보시고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문제들을 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이것도 역시 또 프린트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의고사 수업 있잖아요. 이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시면서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또 실망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의고사 수업을 들으시면서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을 통해서 차라리 오히려 많이 틀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많이 틀려야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더 많이 찾아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차라리 많이 틀리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틀린 거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면 분명히 내가 그거를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안 틀리겠죠. 괜히 어설프게 찍어서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맞추고 내가 진짜 안다고 착각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틀릴 거 많이 틀리고 채우고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수업 얘네들의 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까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2025년도 시험 대비 모든 커리큘럼이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커리큘럼 자체가 막 엄청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복잡하진 않죠. 이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 그 다음 모의고사. 커리큘럼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간단한 커리큘럼도 사실 막상 이 수업을 다 따라오시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빡세요. 예, 굉장히 빡세요. 물론 열심히 하시면 빡센 거고 열심히 안 하시면 널널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가 수업을 들으시고서 꼭 당일 복습을 해주시라는 말씀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이론 수업 10주 과정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 오늘 수업을 듣고 오늘 당일날에 수업 진도 나간 거 이론 수업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복습하면 그거 금방 끝나요, 복습이. 그런데 내일 해야지, 내일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점점 하기 싫죠. 그리고 오늘 수업 들은 거 오늘 보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바로 연결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뭐라고 했었더라?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막 2배, 3배로 늘어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습하기가 싫어지죠. 복습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막 굉장히 복습할 양이 쌓여.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좀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당일 복습을 해주세요. 당일 복습. 당일 복습을 하시는 게 처음에 굉장히 귀찮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습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좀 강조를 드릴게요. 무조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 이런 거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아니에요. 수업을 듣고 그 내용들을 진짜로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로 교재의 특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2024년도 시험 대비 이론 수업은 따로 진행을 안 했었어요. 2023년도 시험 대비 이론 수업으로 제가 좀 대체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2024년도 시험 대비까지 이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23년도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재가 이론편 1, 2권 그리고 기출편이 3권 이렇게 해서 재배학이 총 1, 2, 3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피가 좀 꽤 됐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배학 공부할 게 이렇게나 양이 많아? 너무 부담스러워. 좀 이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할 양이 엄청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 기출편 같은 경우는 뭐 공개된 그런 문제들, 걔네들은 전부 다 연도별로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편 3권은 부피가 좀 꽤 됐었던 거고요. 문제하고 해설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좀 부피가 꽤 됐었고, 그리고 이론편 1, 2권 이거 같은 경우도요. 각 단원별로 그 단원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진짜 옛날 거부터 최근 거까지 진짜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거기에는 이제 예상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좀 들어 있었었고요. 그렇게 각 단원별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부피가 좀 커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지 않지만 부피 때문에 부담 느끼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부피 때문에 부담 느끼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론편 1, 2권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론편 1, 2권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그냥 김동희 재배학 이렇게 딱 한 권으로 이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출편은 없어요. 기출편은 없습니다. 사실 기출편을 이렇게 3권으로 해서 제가 이제 넣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총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좀 서비스 측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기출편은 안 따라가요. 이번에 재배학 이론서는 김동희 재배학 딱 한 권입니다. 1권, 2권 구분 없고요. 이론편 이거 구분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각 단원별로 붙어 있었던 그 많은 양의 문제들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좀 약간 편집 살짝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서 정말 딱 교재가 나온 거 보니까 재배학 교재 500페이지 조금 넘게 그렇게 이번에 구성되었습니다. 500페이지 조금 넘는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그리고 또 교재를 보시면 교재가 이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쪽에는 이론이 쭉쭉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기출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메모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빈 공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답을 안 적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기출문제의 정답은 바로 옆부분의 이론 부분을 보면은 답을 찾으실 수 있게 구성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론 수업을 들을 때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설명을 다 듣고 그리고 내가 진짜로 정말 이 내용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런 내용이 출제될 때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알면서 공부를 하냐와 그렇지 않냐는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된 기출 문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문제 적용할 때에도 훨씬 부담도 덜 느끼시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론, 여기는 바로 이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붙어있다. 기출문제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좀 빈 공간도 있죠. 이 빈 공간은 그야말로 좀 필기, 뭐 메모 이런 것들 좀 하실 수 있도록 약간 좀 빈 공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부분을 보시면 글자가 컬러 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컬러 표시된 것 같은 경우는요. 기출 지문입니다. 기출 지문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출 지문 제가 좀 컬러 표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기출된 사항은 컬러 표시된 그 부분이니까 이 컬러 표시된 것들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기출 내용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기출 내용은 진짜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농업직 재배학 과목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공부할 그 양이 많진 않아요. 범위가 좀 좁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이런 내용을 진짜 빠삭하게 다 내 걸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 글씨 기출 내용은 진짜 무조건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문제 출제되는 것을 보면은 조금 좀 더 전보다 더 지엽적인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는 것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컬러 표시들 다 내 거로 만들고 그리고 컬러 표시 안 된 부분까지 점점 넓혀가면서 점점 그렇게 넓혀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각 단원별로 붙어있는 문제의 양을 줄이기는 했어도 그래도 당연히 문제 있어요. 그래서 각 단원별 이론 끝나면 단원별로 OX 문제 있고요. 그리고 단원별로 기출 문제도 붙어 있는데 전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붙어 있었던 거고 요번에 딱 적당량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앞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랗게 재배 개설,
그리고 유전 파트, 환경 파트, 기술 파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재배 기술과 관련된 사항들은 좀 양이 많아서 재배 기술 1, 2 이렇게 또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이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재배 개설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재배 정의의 이론, 재배의 정의 말 그대로 재배가 뭔지 여기서 간단하게 볼 거고, 그리고 또 재배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용하는 작물이라고 하는 애들의 기원지가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물 분류하는 것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이 작물 분류 같은 경우는 이 식용 작물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작물 같은 경우 이제 이용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생태적인 분류에 따라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또 다뤄집니다. 그리고 재배 현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최신 재배 현황을 프린트로 가지고 와서 프린트로 이건 따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재배 현황 내용이 굉장히 좀 구식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배 현황이 교재에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최신 내용으로 제가 프린트로 따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사실 재배 개설과 관련된 부분 있죠. 이 재배 개설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 자체도 쉬워요. 문제 자체도 쉽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좀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재배 개설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이 작물의 특징, 작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각 작물별로 기원지가 어디인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작물 분류와 관련해서 이용에 따른 분류 이러한 것들 구분 잘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유전 파트예요. 일단 이 재배 개설을 제외하고, 재배 개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폭넓게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이제 보는 그런 부분인 거고, 진짜 본격적인 공부는 여기 유전 파트 여기부터예요. 유전, 환경, 기술 이 세 가지 파트가 진짜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양도 좀 많은 그런 부분인데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유전 파트 여기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런데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중고등학교 때 생물이라는 건 본 적도 없어, 이런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 첫 번째로 뭐 품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 건지, 품종의 정의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 먼저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좀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여기 유전 6종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가 거의 이 유전 파트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유전과 관련된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유전 챕터, 여기 유전 챕터 같은 경우는 유전 물질의 특성, 그리고 또 멘델의 유전 법칙,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그리고 수분 수정, 중복 수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감수 분열, 체세포 분열, 멘델의 유전 법칙, 나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공부한 적 있어. 이런 분들은 진짜로 그냥 쉽게 이 부분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공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여기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유전 파트 여기에서는 뭐 자가불합성, 그리고 뭐 웅성불임성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이론 내용 같이 다루면서 따로 또 프린트로 문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또 같이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다뤄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전과 관련된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룬 후에는 이제 육종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육종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식물의 특성이 자식성 작물이냐, 다식성 작물이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그 육종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 각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다 다뤄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식성, 타식성 이런 거 얘기했어요. 예, 자식성 작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식물의 꽃이에요. 이 식물의 꽃이에요. 그러면 여기 식물이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한 꽃에 암술, 수술 이렇게 있는 꽃은 우리가 양성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한 꽃에 암술, 수술이 다 있는 이런 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 수술의 화분, 이 한마디로 이 수술에서 꽃가루가 나와서 그 꽃가루가 바로 옆에 이 암술로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자가수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요런 애들 우리가 자식성 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타식성 식물, 타식성 작물 이런 또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식물이 이렇게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식물체 그리고 또 이 식물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식물체에 있는 꽃가루가 요 식물체에 있는 암술로 가서 딱 자리 잡아. 타가수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작물을 우리가 타식성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 꽃가루가 바로 여기로 가서 자리 잡아서 수정돼. 이거는 자식성.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꽃가루가 다른 식물체한테로 날아가서 수분 수정돼. 타식성인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도 식물에 따라서 얘는 이런 특성이라서 타식성이다. 쟤는 저런 특성이라서 타식성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전 육종 파트 이런 거 하면서 다 다룰 텐데 그런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물체한테는 이런 육종 방법을 적용하고 저런 육종 방법을 적용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이해하시기 쉽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전과 관련된 부분 있죠. 이런 데에서는 요 유전 파트 여기에서는 유전자 조작 막 이런 것들도 다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너무 어려워, 너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재밌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서 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답이 보이면 그 공부는 재미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공부 재미있어지실 수 있게 문제를 봤을 때 답이 금방금방 찾아질 수 있게 그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뭐 신품종 유지 증식이 보고 유전자원 보존과 이용 여기 그냥 간단한 부분이고요. 이런 데에서는 문제 나오는 거 뭐 한 두세 문제 정도, 뭐 두세 가지 내용 정도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환경 파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환경 파트에서는 환경이 뭔지 환경의 개념에 대한 걸 먼저 챕터 1으로 다루게 돼요. 자연환경과 농업환경의 차이점 이러한 것들 여기서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토양, 수분, 공기, 온도, 강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식물이 사는데 필요한 환경 조건이죠. 이런 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특히 이 토양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토성 그리고 토양 수분 뭐 토양 pH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돼요. 기본적으로 식물, 작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작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쓸 건데요. 식물들 중에서 우리 사람들한테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그런 애들 우리는 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식물, 한마디로 식물 중에서도 우리 사람들한테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작물들 걔네들은 어때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이 뿌리 받고 사는 땅, 이 토양, 이 조건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토양 조건이 어떻냐 이런 거에 따라서 토양 수분도 잘 흡수할 수 있냐, 토양에는 양분도 잘 먹을 수 있냐, 토양에서 뿌리가 숨 쉴 수 있냐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거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분과 관련한 거 있죠. 이 식물들 물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만 물 먹어야 사는 거 아니죠. 식물도 물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과 관련해서는 또 진짜 중요하게 또 다루어지는 것이 뭐 수분 포텐셜? 막 이런 거 진짜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든요. 수분 포텐셜, 그리고 식물이 뭐 이용하는 뭐 수분의 범위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와 관련된 거 있죠. 공기도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식물들은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죠? 식물이 광합성해서 뭘 만들어요? 탄수화물을 만들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드는데 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줘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줘서 만들어진 물질이 탄수화물인 거 간단하게. 탄소, 이거 어디서? 공기, 탄소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기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탄소뿐만 아니라 산소, 이러한 것들도 진짜 또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산소도 진짜 중요하고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람들도 숨쉬기 위해서 산소 필요하잖아요. 식물도 숨을 쉬어요. 그래서 산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합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탄소, 이런 거 공기니까 진짜 너무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공기와 관련된 부분,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 뭐 이런 거, 이산화탄소 보상점, 포화점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진짜 중요합니다. 온도도 중요해요. 작물들이 살기에 적정한 온도 범위, 그리고 어떤 작물들은 낮은 온도 범위에서 살고 어떤 작물들은 높은 온도 범위에서 살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작물들이 어떤 온도 조건에서 강합성을 뭐 잘한다더라 못한다더라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한 것들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광 중요하죠. 광 진짜 중요하죠. 햇빛 있어야 사는 건 뭐 다 알잖아요. 광합성에서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죠. 식물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게 탄수화물인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죠? 이거는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줘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탄소하고 물하고 합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뭐냐? 햇빛이란 말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탄소하고 물이 같이 버무려져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져. 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조건, 광보상점, 광포화점 이러한 것들, 어떤 광 조건이 또 강합성 잘하는지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상적 발육과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식물들은 영양 생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식 생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양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의 몸체가 커지는 거고요. 생식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한마디로 꽃 피면 생식생장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피면 다음 세대를 만들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꽃이 피면 이제 생식생장으로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야지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대. 어떤 식물들은 밤의 길이가 길어야지 생식생장으로 넘어간대. 막 이런 게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 파트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파트 2가 유전 파트고 파트 3가 환경 파트인데요. 바로 유전 파트로 넘어가면 공부하시는데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더 좀 편하게 좀 쉽게 어렵지 않게 느끼시게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재배 개설 요거 간단한 이 워밍업 부분이니까 이런 거 워밍업 부분 끝나면 일단 재배 환경 파트를 먼저 다룹니다. 재배 환경 파트 먼저 다루고 그리고 유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재배 환경 파트 있죠.
이 부분 공부를 열심히 잘 해두시면은 재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연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재배 기술 부분은요,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단순 암기 있죠. 좀 단순 암기가 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단순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다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환경 파트 공부를 열심히 잘 해두시고 잘 이해를 해두신 거를 적용을 해서 재배 기술 파트에서 이거는 그런 환경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암기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재배 기술 파트 여기 양은 많은데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 그런 부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작부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 작부 체계 같은 경우는 뭐 윤작, 뭐 간작, 교작, 혼작 막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런 것들 여기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종묘와 관련된 거, 종자로 이용이 되는 것들의 구분, 분류 그런 것들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종자의 발화와 휘면, 발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종자 싹 나는 거죠. 휘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 휘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 발화가 잘 되는지, 어떤 조건일 때 종자 휘면하는지, 그리고 종자 발화 과정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번식과 육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양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양기관 있잖아요. 식물체의 줄기, 잎, 뿌리 이런 영양기관을 이용을 해서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삽목, 접목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삽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국말로 꺾꽂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꺾어서 땅에 꽂는다. 가지 같은 부분을 꺾어서 땅에 꽂는다라고 해서 꺾꽂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영양기관, 가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번식시키는 거. 그게 이제 영양번식이고요. 이런 영양번식의 종류와 특징, 장점 뭐 이런 것들, 단점 그런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식물체를 기르는 그런 육묘라고 하는 거의 특징 그런 것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지, 파종, 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땅을 정리하는 게 정지예요.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어.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으면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그냥 가가지고 아무 땅이나 그냥 가서 그냥 있는 땅에다가 바로 씨 뿌리는 거 아니에요. 파종, 이게 씨 뿌리는 거죠. 종자, 그죠? 씨 뿌리는 거, 파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좀 정리를 하고 씨 뿌려야 되잖아. 땅을 정리하는 거 정지고요. 그리고 파종,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방식, 씨 뿌리는 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식물체가 자라면 우리가 옮겨주는 작업을 해요. 그런 거 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래서 이식을 할 때는 뭐 언제 이식을 한다더라, 어떤 환경 조건일 때 이식을 한다더라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작물별로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 주는 거, 작물도 잘 자라라고 우리가 비료 줘야죠. 그런 것도 여기서 당연히 또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비료의 특징, 그리고 또 비료를 줄 때 배합 비료를 이용을 할 때 어떤 거를 잘 고려를 하자, 막 이런 것들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재배기술 2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작물의 내적 균형부터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작물체 안에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식물 호르몬 같은 경우 뭐 옥신, 지베렐린, 뭐 사이토키닌, 에틸렌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애들의 특징, 걔네들이 식물체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작물 관리, 재해 방제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작물 관리와 재해 방제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잡초 방제, 그리고 또 뭐 병충해 방제 이러한 것들도 다 다루게 돼요. 그리고 생육재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육재배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 노력은 조금만 들이면서 좋은 결과물을 얻도록 재배하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생육재배예요. 그래서 그런 생육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대, 막 이런 것들 간단하게 또 다루고요. 그리고 시설재배와 관련된 부분도 다룹니다. 시설재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뭐냐면 온실에서 재배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온실의 환경 조건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환경 친화형 재배 이런 부분은 뭐 간단하게 이제 보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물을 이제 수확을 하고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수확하는 방법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작물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수확을 한다 이런 것들도 다루고요. 그리고 작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작물은 높은 온도에다가 이제 수확을 한 후에 이제 높은 온도에 보관을 하고 저장을 하고, 또 어떤 작물은 뭐 낮은 온도에 저장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습도도 어떤 작물은 저장을 할 때 습도를 어느 정도로 맞춰줘야 된대 막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사항이에요. 아무래도 뭐 지금은 본격적인 수업 시간은 아니고 뭐 첫 번째 시간이라서 OT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재배학이라는 과목이 할만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정말로 이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글씨로 써있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뭐 그런 과목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는 날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차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최대한 이 부분은 조금 질문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그나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최대한 더 쉽게 반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당일 복습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일 복습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힘들고 재미없다, 너무너무 하기 싫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시면 점점 더 재미없어지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어. 이거 남들도 다 했으니까 나도 진짜 다 할 수 있어. 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내용인데 내가 이거를 알게 됐네. 또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느낌 새롭네. 뭐 굉장히 다양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문제에서 답을 못 찾아. 그럼 공부하기 싫겠지만 공부를 하고 설명을 듣고 복습을 하고 그랬더니 답이 쑥쑥 보여. 너무 공부할 만한 거거든요. 재밌다 생각을 해주시고 복습 열심히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답 바로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공부는 제가 봤을 때 재밌다 생각을 해야지 더 진짜 재밌어져요. 너무 재미없어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지고 결과가 안 좋아지니까 재밌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직 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무조건 난 올해 한 방에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